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전가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연합뉴스TV의 이준서 정치부 기자와 함께 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이 기자, 지금 이제 10시 54분이니까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난상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의총 상황 열리기까지 뭐 특별히 변수가 있었나요? 뭐 재밌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어제까지 이제 친박과 비박 간에 어제 밤늦게까지도 서로 이제 전화 통화하고 이제 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의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박계 재선 의원 그룹들이 다시 한번 8시에 모여가지고 의총 입장에 앞서서 한번 의견을 다시 조율했고요. 아까 방송에도 나갔지만 의총 입장을 하면서도 친박계 의원과 비박계 의원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 밝히면서 이제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제 의총이 지금 1시간 반 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 130명 이상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160명이니까 거의 이 정도 130명 이상 참석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높은 관심 속에서 의총이 진행되고 있고 찬반 토론 신청자만 30여 명에 이른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한 2~3시간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꽤 결론이 나기까지 진통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금 불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당원 당규상에 이해 당사자는 참석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굉장히 표정이 무거웠다면서요? 무겁고 통상시에는 이제 기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기다리면서 출근길에 이제 소감이나 뭐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을 던지면은 좀 웃어넘기기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아직까지 변화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얘기하고 떠나는데 오늘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일체 답변 없이 바로 차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송 교수님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운명의 날인데 본인의 원내대표를 정말 물러나야 될지 지난 2월 달에 2월 1일인가 이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거의 5개월여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감도 있겠어요. 본인은 착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이.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운명의 날인데 운명의 날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도 아주 큰 핵을 이제 분수령이 되는 그런 또 날이기도 하겠죠. 사실 본인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든 재신임안이 통과가 되든 어쨌든 간에 본인은 당 내분에 청와대와 당과의 내분에 한가운데 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해가야 될지 아마 고민이 무척 많을 겁니다. 그래요. 자, 의총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결국 의총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었나 봅니다. 김무성 대표도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오늘 의총이 김무성 대표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묘수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청와대 입장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세워지고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도 세워지기 위해서 본인이 사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7월 7일쯤 본인이 사퇴해 주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텼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계속 더 나누면은 당이 내분이 격화되고 잡종 공멸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청와대하고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돌아올 수 없는 관계. 이런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꺼낼 수 있는 카드. 도리어 이건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자 도리어. 그런 카드를 썼는데 어쨌든 카드는 잘 쓴 것 같은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 원내대표를 의총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 사퇴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것 이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라보다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새누리당 당원에 보면 당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당의 헌법과 같은 건데 당원에 보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의원들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원내대표를 해임하는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원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고육책으로서 지금 의총을 열어가지고 좀 이제 사퇴를 권고하겠다. 일단 표결로 결정한다 이런 내용도 없겠네요. 네, 당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절차상의 문제 하자는 없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비박계나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해왔던 비박계에서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
뭐 파국에 예상되고 하면은 또 없던 길도 새로 만들어서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크게 그게 놀라야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 교수님, 그 유승민 원내대표는 언제쯤 떠날 것인가, 또 명분은 어떤 명분을 갖고 떠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결국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의총 결과를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뭐 다른 탈출구는 없었다, 출구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좀 아쉬워요.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자 본인이 의총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의원들이 나를 뽑아준 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날지언정 청와대가 나가라 해서 자기는 나가지는 않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결국은 청와대하고 지금 각을 세우면서 떠나든 안 떠나든 이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마 제가 볼 때 제 신임을 받더라도 제 신임 받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예요. 누가 잘하고 뭐하고를 떠나서 청와대가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여당 원내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어쨌든 제가 볼 때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늘 떠나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은 너무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떠났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또 당에 너무 그 많은 혼란상을 본인이 초래했다. 그런 책임도 앞으로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히 본인이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표결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방금 나온 얘기가 비박계죠. 김용태 의원이 표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직무총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리는데 안에서 굉장히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표결 여부를 두고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의원총회만 소집한다고 돼 있지 회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전혀 없어요. 보통 이제 의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오늘 원내대표는 참석 안 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당 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의총을 소집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이제 그 당 대표의 어떤 그 소회 이런 걸 이제 밝혀요. 오늘 김무성 대표도 더 이상 당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제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그래요.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뒤부터 이제는 하나하나 다 정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불신임, 재신임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물을 건지 이 자체 그러고 자 물으면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투표를 하면 거수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원래 원내대표 선출 때는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하나하나 절차를 정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의총이 상당히 그러다 자칫하면 오전에 안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뭐 친박 비박 지나면 안건 명을 두고도 어제 밤부터 뭐 계속 신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 표결 문제로 갖고도 굉장히 신경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박계 이제 김용태 의원이 이제 뭐 표결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표결을 하자는 주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확인된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이 다 지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끝까지 표결을 하자고 주장한다면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그 의견을 묵살하고 그냥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표결을 하게 되면은 당이 오히려 깨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승민 대표의 거취라든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표결하게 되면 당이 더 시끄러워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표결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친박이나 비박, 특히 친박 같은 경우 어제 저녁에 뭐 모임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무슨 대책 이야기 세워두지 않았을까요? 어제 뭐 어쨌든 들리는 얘기로는 비박계 의원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좀 설득하는 작업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말하자면 이제 당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좀 사퇴하는 쪽이 맞지 않겠느냐.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친박 비박 모두가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제 많이 전파를 이제 했다고 그러고 또 나름대로 비박 여기서 참 우리가 용어 쓰기 어려운데 비박이라고 해서 정치적 행보를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이번 안건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에 관한 요 안건에 관한 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같이 가는 청이 비박은 아니에요. 이제 그건 구분돼야 되는데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흔히 막 비박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엄격한 말로는 틀린 말이죠. 근데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대한 반대하는 쪽에서도
나름대로 철저한 전략을 짰다 그래요. 자, 이제 특히 원내 지도부,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이제 원내 대표단이죠. 부대표단이 이제 한 14명인가요? 14명쯤 되는데 거기서도 뭐 발언 순서도 정하고 이제 이런 나름대로 전략을 짰다고 그래서 하여간 상당히 토론이 격화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다들 그야말로 현역들 아니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이 최악의 분란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의총 열리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의총에 입장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최고위원회 사실 어떤 분란을 거기 새누리당 보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돌출발을 하죠. 폭풍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보일 거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정도원 의원이 비박에서 요즘에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개그 콘서트 개콘 같다. 이 코미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코미디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런 얘기 급변하게 좀 대변이 되는 것 같아요.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진퇴 여부를 둘러싸고 극명하게 양쪽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극명히 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명분과 논리는 있어요. 양쪽 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도의 오늘의 의총은 논리와 명분 싸움이 아니고 이건 서로 간에 찬반 토론할 때는 명분과 논리 싸움을 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결정할 때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정치적 결정을 해야지만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절차적 민주주의에 맞니 안 맞니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경로는 벌어지고 정도원 의원도 오늘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요. 의총장 들어가면서. 아니 도리어 이것은 유승민 원내대표 진퇴에 관한 결의안을 뭐 낼 게 아니고 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통령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결의안을 오늘 의총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이제 애들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많은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청와대도 오늘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뭐 발언 내용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있을까요? 당청 관계 굉장히 불편한 관계고 지금 뭐 협의 자체도 지금 중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로서는 뭐 이미 지난 2주 전이죠. 꼭 2주 전이죠.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그것으로서 이제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제 여당에 전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뭐 말을 보탠다고 해서 뭐 더 보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테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내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의 당내 사안인데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는 만약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후에 원내대표 지역, 향후 원내대표 어떻게 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와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거는. 그렇죠. 원내대표 벌써 이제 만약 사퇴를 하면 그 선거를 일주일 이내에 하게 되겠죠. 뭐 후보군도 오르는데 글쎄요. 뭐 이게 다시 친박간 비박 간의 어떤 대립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제2라운드가 예고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렇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청와대라든지 당이라든지 당 지도부 어느 누구 하나도 성자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땐 다 패자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세게 발언을 했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은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끌고 온 당인데 이 당이 의원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저 의원들 개개인의 배지를 달 때 내가 얼마나 띄워줬는데 이런 대통령은 배신감이 이번에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에 대한 정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당의 입장에서도 볼 때 아니 대통령께서 우리 당에 대해서 의원들이 뽑은 그야말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뽑은 원내대표를 마음대로 물러나라. 이게 왕조시대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너무하시지 않느냐. 이는 또 생각으로 청와대와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고 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의원들 중간에 끼어가지고 중간에 딱 끼워버렸어요. 끼워버려가지고 청와대 편을 들 수도 없고 의원들 편을 무작정 들 수도 없고 그렇다면 당이 깨지고 청와대가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곤혹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당 지도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소통이 더 잘 될 것이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당 지도부가 그것도 빨리빨리 해결 못하느냐 그렇게 장악 얘기냐 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자 간에 성자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하는데 상당 부분 걸릴 것이고 또 앞으로
소통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9월 정기국회도 정기국회지만은 총선 전국이에요, 이제는. 공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자, 공천권을 놓고 예.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또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더 잘 될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의도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뭐 다들 송 교수님 이야기는 모두가 패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패자도 승자도 없는 이런 게임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여권의 분란이기 때문에 모두가 패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오늘 물러나게 되면 사실 명예로운 퇴진은 없겠죠. 뭐 퇴진 자체가 퇴진이니까 그렇지만 일단 대외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일단 2주 동안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그거를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버티기 모드를 이어가면서 청와대나 친박계에 의해서 밀려나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언론에서는 뭐 희생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뭐 동정 여론도 일 수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내면서 뭐 아직 대권주자 반열이라고 하기는 좀 이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유승민 원내대표 이름도 들어가서 돌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만큼 뭐 당장은 일단 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내대표라는 중대한 위치를 내려놓으니까 그렇지만 뭐 또 긴 호흡을 놓고 봤을 때는 정치인 유승민으로서는 뭐 결국 꼭 실이라고 보기만은 어렵지 않겠냐. 그래요. 뭐 얻은 게 있을까요? 또 제가 이준석 기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정치인 유승민만 놓고 볼 때, 유승민 의원만을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상처뿐인 영광인데 영광은 짧고 상처는 길 것이다. 무슨 얘기냐? 유승민 원내대표 한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홀로 서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정치인 유승민은 탄탄대로를 걸어왔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강력한 후견인 이해창 전 총재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정치인으로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다릅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뚝 인생을 살아왔어요. 계속 찍혀나가고 찍혀가고 본인이 살아왔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런 게 없어요. 본인이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어려움을 본인이 어떻게 겪어나갈지 그게 이제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이 아무리 전국적 인지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년에 20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야 돼요. 물론이죠. 그 당선이 안 되면 지금까지 얻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불행하게도 지역구가 대구란 말이죠. 그렇죠. TK 지역이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대구의 국회의원은 사실은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대구 정서는. 그래서 뭐 여론조사가 유승민 뭐 의원 지역구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 잘한다고 뭐 하는 그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지금 저도 이제 경북 사람이라서 그쪽 정서를 좀 압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비판 세력도 점점 목소리도 커져가요. 대구 경북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비협조적인 자리에 비우호적인 자리에 서는 그 사람은 더 용서 못한다는 게 대구 경북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갈지 좀 염려가 됩니다. 대기 정군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행보 어떻게 갈지 좀 본인 스스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이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름다운 퇴진 관련해서 명예로운 일. 서청원 최고가 책임지는 건 불명예가 아닌 아름다운 일이다 했는데 예전에 이재호 의원이 그 있잖아요. 명예로운 퇴진은 없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명예로운 퇴진은 없죠. 좀 더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테러는 다 막혔다고 봐요. 명예로운 퇴진 좀 더 덜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는 명분인데 그때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절차에 들어가던 그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긴 얘기 할 것도 없어. 딱 그 한마디만 하면은 대구에서 또 인기가 확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전국적 인지도가 더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 이제는 어쨌든 간에 더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 왔다. 이제 테러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회관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이번 의원총회 결과를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를 뭐 작성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세요? 만약에 퇴진이 결정이 되면 사퇴가? 일단은 뭐
그동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2주간 지내면서 예. 굉장히 말을 아껴왔거든요. 뭐 소위 뭐 침묵을 지켜왔었는데 보통 이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 외에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아놓은 속에 담아놓은 얘기들 예. 또는 원내 부대표단들과의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뭐 청와대나 친박에 대한 불만, 예. 뭐 자기랑 억울함 이런 것들은 많이 토로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용도 많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뭐 국정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본인은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논란했던 국회법 개정안도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기 위한 거였고 예. 또 뭐 이게 뭐 공교롭게 날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저께 본회의에서 뭐 그동안 계류됐던 뭐 민생 경제 입법들이 다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나는 뒷받침 안 해줬다고 하느냐 예. 이런 억울함도 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마디로 유승민 원내대표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6월 25일 대통령 그 발언이 네. 이제 있고 난 뒤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반응을 어떻게 내놨냐면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단서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그 말은 뭐냐면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이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나는 정부와 청와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의총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어쨌든 양쪽의 결론에 대해서 다 본인이 어떤 심정을 밝힐 거냐 준비를 하겠죠. 예.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방안 아닙니까? 하나는 구구절절히 길게 본인의 의향 청와대에 대해서 뭐 동료들에 대해서 뭐 길게 하나 의견을 밝히는 방법이 있고 또다시 분란을 일으킬 또 수 하나는 있겠네요. 딱 짧게 밝히는 예, 방법이 예, 있는데 예. 평상시 유승민 원내대표 성격으로 보면은 후자 짧게 밝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 평론가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송 교수님한테. 김무성 대표도 이번에 리더십에 좀 상처를 입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상처를 입었죠. 예, 예.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 대표의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여당 대표는 일단 대통령과 잘 협조 관계를 이루어져 가야 돼요. 예. 그러고 그 소속 의원들을 잘 그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게 사실 여당 원내대표의 일대 책무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이제 의원들 사이가 간격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뭐 한편에서는 뭐 양다리 걸치니 뭐 외줄타기 하니 하는데 예. 그것은 여당 원내대표의 책무를 예.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예.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다고 칩시다. 또 그 반대로 국회의원들 편만 들었다고 쳐봅시다. 네. 자칫 그래 했으면 진짜 그 여당 원내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김무성 대표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는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여론은 왜 김무성 대표는 이제 본인의 그 본인 정치를 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왔다 갔다 하느냐. 이제 이런데 김무성 대표가 사실 본인의 정치를 하기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역대 보면은 그 여당 대표가 본인의 예, 색깔을 예.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때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1년 이내에 남을 때 그때 드러내는 거지. 지금 드러내면 다 잘못하면 당장 여당 대표하고 청와대가 삐걱거린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예. 야당 이야기 좀 할까요? 자, 이게 뭐 나머집 일만은 아니죠. 원내대표가 상대당 여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네. 카운터파트가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쪽 그 이번에 이제 국회법 관련해 개정안 거부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제의 네. 안 됐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추경 예산안 상임위 네. 문제를 일단 좀 잠시 일시 네. 이번 주까지는 뭐 논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어떻게 야당 좀 보고 있을까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뭐 계속 이제 여당이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뭐 하수인이냐 출장소냐 이런 비판적 시각을 계속 유지해 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주고받기식으로 예, 이제 예. 하면서 좀 현안을 풀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청와대나 다른 쪽에서는 밀실이다, 야합이다라고 뭐 비판적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또 정치라는 게 또 밀고 당기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야당이 유승민 원내대표 자기 어떻게 보면 정치적 대척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청와대와 맞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해주는 예.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운영위에서도 오히려 저번
최근에 운영이 열린 상황에서도 네.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이사들을 상대로 네. 뭐 많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죠. 그게 예, 결국 이제 예. 유승민 원내대표를 엄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제 이게 또 여당 내의 집안 싸움이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만 예, 예. 또 좀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조금 더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예. 시각이 좀 동정심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야당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성현님,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야당이 예전에 1998년 박근혜 네. 대통령이 공동 서명했던 거 있잖아요. 그 법안 예, 예. 시행령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재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박근혜법으로 그렇게 불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게 또 야당과 또 청와대 또 여당의 또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박근혜법 이른바 예, 박근혜법 예, 예. 대통령의 이름을 발의하는 법에 이름을 붙인 그거는 예. 사실 야당도 검도를 벗어나는 행위예요.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예, 이제 무슨 예. 행위냐면은 예, 예. 야당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박근혜 이제 그게 98년 12월 달인데 이른바 안상수 지금 창원시장 예, 예.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대표 법이에요. 발의했죠. 그게 예. 이제 법안 발의하면 우리 알다시피 대표 발의가 있고 공동 발의가 있잖아요. 공동 발의자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그냥 의원 시절에 올린 거예요. 사실 그건 어떻게 하면 의원들 개개인이 법안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표 발의하는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각 의원실에 다니면서 예. 공동 발의 사인해달라. 그 별 의미 없이 사인합니다. 모든 책임은 예. 대표 발의자가 지는 거예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야말로 뭐 뒷다리 걸기지 그것은 명분도 안 맞아요. 그냥 정말 그 법이 필요하다면은 예. 박근혜법이라는 이런 그 얄팍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네. 당당하게 그 법안 이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행정부 시행령 견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만들어서 법안을 발의해야지 박근혜법 이거는 그야말로 딴지 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제일 야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자, 의원총회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뭐 30명 가까운 넘는 사람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을 두고도 어떻게 거취를 사퇴를 그렇죠. 시키느냐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당장 뭐 단시일 내에 뭐 한두 시간 안에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오후 늦게 아니면 내일로 뭐 의총이 미뤄질 수도 있다.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오늘 뭐 이렇게 끝나더라도 후유증은 계속 될 것을 같은데 이 사태 봉합을 빨리 하려면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떤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태를 빨리 봉합하는 예, 것이 예. 국민들 위해서도 예.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제가 볼 때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여당 지도부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보이시고 그러면 어차피 삐걱삐걱 하다가도 예. 지도부와 대통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예. 소통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고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도 예. 너무 감정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이럴 때일수록 자제해야 돼요. 예.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조심하고 자제해서 예.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는 예.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뭄에 메르스에 국민들 많은 시름에 그렇죠. 젖어 있는데 좀 집권 여당으로서의 체면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승호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이준서 정치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